자, 우리 자바 기본 문법 마지막 시간인 래퍼 클래스가 될 겁니다. 자, 레슨 39고요. 39. 무스님. 자, 래퍼 클래스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형의 자료형 타입을 래퍼 클래스라 불러요. 자, 래퍼 클래스란 뭐다? 기본형의 자료형. 기본형의 자료형 래퍼 클래스입니다. 조금 풀어서 쓰면 기본형을 객체로 쓰고 싶어서 기본형을 어떻게 해요? 객체로 쓰고 싶어서 자 또는 기본형의 어, 추가적인 기능 그러니까 어, 기본형이 할 수 없는 추가적인 기능들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해도 됩니다. 자, 객체로 쓴다는 거는 객체는 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객체는 뭘로 구성되어 있을까? 필드랑 뭘로? 메서드 그쵸? 아이고 자 헷갈리는 분 다시 알려드릴게요. 객체는 뭘로 만들어져요? 클래스로 만들어지죠? 클래스가 붕어빵 틀, 그 다음에 객체가 붕어빵. 클래스의 요소가 뭐가 있어요? 필드, 메서드, 생성자. 그렇죠?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객체의 구성 요소는 생성자는 할 필요 없죠. 필드랑 메서드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기본형에서 기본형은 이런 필드랑 메서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본형은 뭘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 수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 그래서 이걸 우리가 기본형 말고 또 다른 뭘로 부른다 그랬죠? 그쵸. 원시형. 원시적이다. 이런 뜻이었죠? 수로만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메서드, 기능이 필요해서 우리가 기본형을 보통 래퍼 클래스로 씁니다. 자, 밑으로 내려볼게요. 자, 래퍼 클래스 이름을 외우셔야 되는데 요거 두 개 빼고는 자, 요거 두 개 빼고 다 대문자예요. 바이트는 바이트, short도 short. 앞에 이렇게 대문자. int만 integer. long은 long. float도 float. double도 double. 차만 character.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요거 두 개 빼고는 다 대문자로 이렇게 바뀐 걸 볼 수 있어요. 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기본형은 소문자, 래퍼 클래스는 대문자. 당연히 클래스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기본형을 썼어요. 자, 이 친구는 뭔가 특별한 기능 없이 수예요. 수가 가능한 건 뭐가 있어요? 수로 할 수 있는 것? 연산. 그죠? 연산이 되죠. 연산에는 더하기 빼기, 그죠? 비교, 그죠? 이런 게 논리 연산, 비교 논리 연산 되겠죠. 자, 이런 식의 연산이 가능하고 나머지 기능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기능 없어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메서드 등이 필요할 때 그럼 어떤 게 있냐? 메서드가 자, 볼게요. 자, 이런 게 된대요. 문자열을 숫자로 바꿀 수 있대요. 래퍼 클래스 제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문자열 11은 10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11. 될 수 있을까요? 있지만 어렵겠죠. 어려워요. 자, 내가 예를 들어 이 사이에다가 이렇게 실수로 이렇게 넣었어요. A11. 요거 11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10이든 11이 되는 건 어떻게 될 것 같은데 그냥 문자열 A11은 11이 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어려운 일인데도 이 래퍼 클래스는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이때 오류가 뜰 수 있겠죠. 자, 어떤 오류가 뜰까요? 자, 오류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어떤 오류? 자, 컴파일 오류랑 또 런타임 오류. 그러면
내가 A12를 이렇게 11로 바꾸려고 해요. 그러면 런타임 오류가 뜰까요? 컴파일 오류가 뜰까요? 컴파일러가 이거 바꾸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겠죠, 그쵸? 모르니까 런타임 오류. 자, 그래서 이때는 런타임 오류를 주의해야 돼요. 제가 써놓을게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최대값과 최소값 이런 것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값의 비교, 크기 비교, 뭐 값 비교, 크기 비교. 이거는 근데 래퍼 클래스가 아니라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문자 판별 같은 처리도 할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가능합니다. 근데 뭐 이런 것들은 중요한 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요런 거겠죠. 요런 거. 자,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래퍼 클래스로 나중에 이제 제네릭이라는 걸 쓰게 될 거예요. 제네릭. 그 다음에 이제 어레이가 아니라 리스트라는 걸 배우게 될 텐데, 컬렉션, 요거 두 개. 자, 요거 래퍼 클래스는 요때 또 한 번 더 얘기를 해볼 거고요. 자, 해볼 거고. 자, 우리가 래퍼 클래스를 쓰는 방법이 있는데 총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이렇게 뉴연산자로 내가 10을 쓸 거야 그러면 돼요. 그러면 10이라는 데이터로 객체가 만들어지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인티저 밑에 있겠다. 자, 밑에 보면 있어요. 자, value of라는 친구가 있어요. value of. 자, 그래서 내가 뉴연산자로 이렇게 인티저 하시고 10 해도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value 해도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냥 이렇게 10 넣으면 자동으로 오토박싱이라고 해서 형변환이 일어나요. 자료형으로. 자, 그러면 이제 차이점 좀 보여드릴게요. 자, 형변환 우리가 이제 int 12였죠? 요거는 이제 기본형 10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10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근데 이제 내가 인티저에 obj라고 할게요. obj, 오브젝트라는 준말이고요. 여기다가 new integer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10. 그러면 이제 흰 메모리라는 곳이 있어서 이렇게 흰 메모리 여기다가 인티저 객체가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누구를 가리키냐? 10을 만들어요. 10을 이렇게 만들고 10을 여기 안에 있는 value라는 필드가 있어요. value라는 필드가 이렇게 가리켜요. 자, 이런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는 뭐예요? i가 이렇게만 가리키고, 그죠? 그다음에 여기는 객체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가리키고. 근데 i는 아마 여기가 아니라 스택에 지역 변수라서 스택에 i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을 거예요. 자, 요거는 힙이고, 그죠? 요거는 메소드 영역의 상수풀일 거고요. 여기가 스택일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똑같이 자, 인티저의 obj2라고 할게요. 이번에는 인티저의 value of라는 함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내가 10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똑같이 힙에 객체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똑같이. 그리고 똑같이 value가 있는데 자, 이번에는 이 value가 10을 안 만들고요. 안 만들고 기존에 있는 친구를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것도 잘못된 설명인데 자, 만약에 만들어진 객체가 있다. 그러면 만들어진 객체를 이렇게 가리켜요. 객체 자체를.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그냥 객체를 이렇게 만들어서 똑같이 밸류가 있고 이 친구가 이렇게 이미 있는 거를 가리킨다. 그죠? 이미 있는 거.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겠다. 그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아까 문자열처럼 무조건 10을 만들고 가리키고 또 10을 만들고 가리키고 그런데 인티저의 밸류 오브는 기존에 있는 밸류를 가리키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인티저의 obj3는 i 이렇게 했어요. 또는 내가 이렇게 10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누구랑 똑같냐면 얘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자동으로 인티저의 밸류 오브가 되면서 10을 이렇게 가리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두 개 쓰는 거 권장합니다. 이렇게 두 개. 내가 10을 하면 자동으로 형변환이 되죠. 자동 형변환. 자, 이런 건 이제 우리가 기본형 형변환이랑 좀 달라서 이거를 이제 오토박싱이라 불러요. 오토박싱. 근데 이거를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냥 그렇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동으로 형변환되는 오토박싱이 있다. 자, 다시 넘어와서 자, 내가 10을 그냥 이렇게 참조만 시켜도 인티저로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인티저의 유용한 함수를 한번 볼게요. 이것도 이제 언박싱. 자, 이거는 이제 내가 객체에서 밸류만 쏙 빼오는 거죠. 밸류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예를 들어 여기다가 obj 이렇게 했어야죠. 밑에서. 밑에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이 10만 쏙 가져오는 거죠. 10만 이렇게 또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해봤고요. 그래서 언박싱 또 자동으로 이렇게 됩니다. 자, 넘어갈 거고요. 자, 이 자료형은 널이 된다 그랬죠? 널 항상 주의하셔야 된다. 이런 거고요. 자, 넘어가서. 자, 요거. 자, 제일 많이 쓰는 요거. 자, 보면 이제 펄스라는 게 있어요. 자, 펄스는 무슨 뜻일까요? 펄스 무슨 뜻일까요? 한국어로? 강제 이런 뜻이에요. 강제. 아까 제가 11이 되는 거, 문자의 11이 숫자 11이 되는 거 쉽다고 했어요? 어렵다고 했어요? 어렵다고 했죠? 강제로 바꾸겠다 이 뜻이에요. 강제로. 자, 강제로 바꿀 때는 오류가 동반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펄스라고 써져 있는 함수들은 다 강제로 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이런 강제 형변화는 오류를 항상 동반합니다. 네, 여기다가 실수로 A를 이렇게 넣으면 안 되니까 오류가 뜨겠죠? 그것도 한번 해볼 거고요. 숫자를 문자열로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문자열 바꿀 때는 그냥 더하기 연산으로 문자열로 쓰기도 하죠. 그 다음에 최대값, 최소값을 아실 수도 있고요. 다음에 요거는 뭐 주의할 점일 것 같아요. 내가 이제 A, B를 비교 연산하면 당연히 true가 나오겠죠. 나올 건데 어, 이게 지금 종종 이렇게 펄스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료형끼리 비교할 때는 이렇게 펄스가 나오고 있네요. 자, 넘어갈게요. 이게 지금 뭔가 이제 범위를 가질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서 오케이 오케이. 자,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인티저가 이 숫자들 중에 127까지만 이제 값을 비교하고 그 이상은 값을 비교할 수 없어서 두 개가 다른 데이터로 가진다는 거예요. 이거 좀 쉽게 얘기하면 뭐다? 인티저는 마이너스 127에서 127까지만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나머지는 동일한 데이터가 아니라서 객체 간의 비교이기 때문에 틀렸다. 이런 뜻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이거 이퀄스를 해야 된다. 이런 거네요. 자료형이라서. 자, 그래서 우리 래퍼 클래스 간단히 해보고 끝내볼게요. 자, 여기 와서 자, 프로젝트 자, 33이겠네요. 33. 마우스 오른쪽
자바 클래스 대문자 L 34 래퍼 클래스. 아이, 이게 랩이 잠깐만요. 래퍼가 저게 아닌가? 아, PP이다. PP. 잠깐만요. PPER이다. 이렇게 잘못 썼잖아요. 자, 마우스 오른쪽 이름 바뀌어 변경. PP. 자, 이름 변경으로 하셔야 돼요. 그냥 바꾸면 안 됩니다. 메인. 자, 래퍼 클래스. 자, 이 친구는 기본형의 자료형을 우리가 래퍼 클래스를 합니다. 쓰는 이유는 뭐다? 기본형을 자료형을 쓰기 위해서겠죠, 그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유용한 메서드, 유용한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내가 문자열을 입력받았어요. 문자열을. 자, 이런 문자열을 입력받았어. 자, 두 개 받을까? 자, 두 개를 받았어. 자, 나는 이것의 정수의 더하기 합이 궁금해. 자, 요럴 때 우리가 래퍼 클래스를 쓸 수 있습니다. 이때 유용한 기능은 뭐예요? 문자열을 정수로 바꾸는 거. 이렇게 되겠죠. 자, 바꿔볼게요. int a는 인티저 점 펄스 강제로 바꾸겠다. 스트링. int b는 인티저 점 펄스 인트 str2. 자, 더해야 되니까 sout으로 a 더하기 b. 짠, 나왔네요. 죠? 선생님 너무 복잡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333, 444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7777 이렇게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살짝. 아, 7777이 아니라 777. 777. 네? 네, 요 인티저 래퍼 클래스 그쵸? 바꾼 게 아니라 이번에는 요걸 쓴 거죠. 이렇게 썼죠. 인티저가 래퍼 클래스. 자, 래퍼 클래스의 종류 한번 볼까요? 자, 래퍼 클래스는 바이트, short, 인티저. 인티저 위에 인티저 있죠? long, float, 다음에 더블, 캐릭터, 마지막으로 불리언.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또는, 자, 반대로, 자, 또는, 자, 내가 정수가 이렇게 있어요. 자, A에다가 임의의 숫자, 뭐 4, 5, 6, 7, 8. B에다가도 임의의 숫자, 9, 0.
자, 이거 두 개 문자열 더하기가 궁금해요. 문자열 더하기.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도 할 수 있죠. 그죠? A 더하기 문자열 더하기 B.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죠? 이렇게 안 하고 문자열로 바꿔서 하고 싶어요. 바꿔서.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 인티저에 toString A 더하기 인티저에 toString B 이렇게 하시면 지금 현재 to가 뭐예요? 문자열로 표현하겠다 이런 거죠. 두 개가 이렇게 쭉 이어서 붙어진 걸 볼 수 있죠. 지금 현재 인티저가 정수를 문자열로 바꾸고 있죠. 자, 위에 계시는 인티저가 누구를 문자열을 정수로, 밑에는 정수를 문자열로. 자, 내가 쓰다가 개발자가 쓰다가 야, 이거 정수 최대값이 기억이 안 나. 정수가 최대값이 기억 안 나.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인티저야. 혹시 맥스가 뭐니? 맥스가 뭐니? 자, 혹시 미는 뭐니? 자, 해볼까요? 혹시 인티저의 최소값은 뭐니? 자, 그러고 실행해보면 자, 이렇게 되죠. 그쵸? 그래서 인트의 최대값, 최소값을 확인한 거죠. 자, 인트가 되면 더블이 될까요? 안 될까요? 더블도 되겠죠. 그쵸? 더블도 되겠죠. 자, 한번 해볼까요? 자, S아웃으로 자, 더블의 펄스 더블 문자열로 10.001 001 더하기 더블의 펄스 더블 11.11 실행하면 오, 잘 나오네요. 그쵸? 이렇게 결과가 무한소수가 나오는 거는 실수의 저장 방식 때문이죠. 그쵸? 이진수로 바꿔서 저장하기 때문이라 그랬죠. 이진수로 바뀔 때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만 2로 떨어지기 때문에 무한소수가 안 나오죠. 0.1은 아니니까 10분의 1은 아니라서 무한소수가 나온다 했어요. 자, 넘어가서 자, 펄스.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펄스라고 써져 있는 별은 이제 우리가 와일드 카드라 불러요. 전부. 자, 별은 무슨 뜻이다? 전부. 이거 우리가 와일드 카드라 불러요. 와일드 카드의 다른 말은 뭘까요? 조커. 여러분 조커 카드 알아요? 그쵸? 조커 카드가 아무거나 다 되잖아요. 여러분들 조커 카드 들고 있으면 이긴 거죠. 조커 카드. 자, 펄스로 별 있는 거는 강제형 변환이에요. 자, 이거는 뭘 조심해야 된다? 오류를 동반한다.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봤어요. 자, int i에다가 인티저 점 펄스 인트에다가 a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실행하면 이렇게 오류를 동반합니다. 그죠?
number format exception. 자, 이렇게 오류가 뜨면 이 다음 코드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런타임 오류는 가장 위험한 오류예요. 런타임 오류가 발생하면 다음 프로그램이 종료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막기 위해서 예외 처리라는 걸 배워볼 거예요. 나중에 try catch라고 부르는 걸 배워볼 겁니다. try catch. 지금 말고. 쓸 필요 없어야죠. 쓸 필요 없고요. 자, 여기다가 주석을 달게 오류 뜰 거니까 주석 이거 안 달면 그 다음 코드 실행 안 돼요. 여기 주석 달고. 자, 문자열 A가 숫자로 뭘까요? 그거는 문자의 때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보자. 자, 문자열 A, B를 숫자로 뭘로 해야 될까요? 그럼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우리 이게 문자가 A가 65니까 그러면 65, 66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죠, 그쵸? 아니죠. 이거를 우리가 숫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숫자라는 건 뭐냐면 내가 여기다 숫자를 11을 썼어요. 그러면 이게 문자 번호가 40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숫자로 10, 그러니까 10진수로 10, 요 1 이렇게 해서 이거를 11로 바꾸는 것을 우리가 정수로 바꾸는 거라 불러요. 이거는 어떤 수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류가 뜬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헷갈리니까 맞고요. 자, 이렇게 다시 주석 다 할 거고요. 자, 이번에는 기본형을 자료형으로 형변환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기본형을 자료형으로. 그냥 쉽습니다. 내가 그냥 인티저에 obj는 i 이렇게 10 이렇게 쓰면 자동으로 형변한대요. 자동 형변환. 오토박싱이라 부릅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어야 되냐? 인티저의 obj2는 인티저 점 value of의 10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요게 정상적인 방법. 그 다음에 이제 권장하지 않는 방법은 인티저의 obj3는 인티저 new 인티저의 10. 지금 보면 빨간색으로 뜨는데 9 이상 중단될 예정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오류는 아니고 실행은 될 거였죠. 실행되는데 더 이상 안 쓰니까 쓰지 말라 이 뜻이었죠. 여기다 추석될 거고였죠. 자, 이 친구는 값과 상관없이 매번 객체를 생성합니다. 자, 위에 거는 똑같은 값이 있으면 10이라는 똑같은 값이 있으면 똑같은 객체를 참조해요. 그다음에 오토 박싱은 인티저 밸류업이랑 똑같고요. 이렇게 세 가지 방법.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쓰면 우리가 어떤 걸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바로 이런 걸 할 수 있었죠? obj 점 문자열로
볼 수도 있고요. 자, 또는 해시 코드, 헥스, 저장되어 있는 주소도 볼 수 있고, 뭐 short value로도 바꿀 수 있고, 이렇게 형변환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트 밸류도 볼 수 있고, 또 뭐가 있을까? 롱도 바꿀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형변환이 다 되죠. 형변환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저장된 주소, 해시 코드는 저장된 주소가 나오겠네요. 저장된 주소. 근데 저장된 주소를 보여달라고 했는데 10이 나오네요. 그냥 인티저 값을 반환한대 얘는 저장된 주소인데 기본형 값을 반환한답니다. 여기 주소가 달게요. 자, 해시 코드라는 거는 저장된 주소를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요것만 여기 끝났네요. 그쵸? 끝났으니까 자, 그냥 여기서 끝낼게요. 그쵸? 요것만 쓰고 자, 내가 예를 들어 obj2가 있네요. 그쵸? sout으로 두 개를 더하기를 했어. 이렇게 그러면 자동으로 이것도 그 언박싱 됩니다. 그러니까 10으로 형변환이 돼요. 자료형이 기본형으로 형변환. 자, 그래서 자동으로 이렇게 형변환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번 수업은 끝이 났고요. 저희 이제 기본 문법 다 배웠습니다. 요거 배운 이유는 뭐다? 우리가 기본형을 도와주는 래퍼 클래스라는 게 있다. 그걸로 우리가 자료형을 써서 이렇게 뭔가 유용한 메서드들을 쓸 수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좀 늦게 끝내서 너무너무너무 죄송하고요. 식사 맛있게 하고 오세요.